자, 전반전 정리를 해보면, 네, 이래저래 좀 진행상에 아쉬움이 있었죠. 맨시티가 한 골을 밥 선수가 넣었지만, 요게 이제 옵사이드로 VAR로 골 취소가 됐고,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주도를 했습니다. 점유율도 뭐 압도를 했고, 슈팅도 10대 0이에요. 토트넘이 전반 내내 슈팅을 하나도 때리지 못했는데, 두 팀 모두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그런 기존의 운영 전략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좀 맨시티가 주도하는 경기를 진행을 했지만 사실상 실속이 없었습니다. 전반 초반에 비카르의 슈퍼 세이브가 팀을 일단 구해냈고 그 뒤로도 뒷공간이 좀 뚫리는 느낌이 있을 때마다 반더벤이 뭐 포든을 계속 잡아주고 이런 상황들, 뭐 알바레즈 잡아주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맨시티가 뭐 결정적인 기회를 잡지 못했다. 시간이 가면서 계속 오른쪽 사실상 윙어를 맡고 있는 카일 워커한테 계속 볼을 해줘 이러면 주는데 처음에 우도기가 좀 발렸었거든요. 근데 우도기가 좀 카일 워커의 몸 그 움직임을 좀 몸에 좀 익은 것 같아요. 우도기가 상당히 잘 막아내고 특히 이제 포든이 빠져갈 때마다 이 우도기 선수가 피지컬 우도기 피지컬이 그렇게 그 정도로 큰지 몰랐어요. 포든을 우도기가 완전히 눌러버리면서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공격이 답답했다. 손흥민이 없는 맨시티 지금 메디슨이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벤치에 있는 토트넘도 공격 상황에서는 사실 좀 답답했지만 뭐 주도했던 것은 맨시티니까 혼란이 없고 덕배가 없는 맨시티 역시 그다지 위협적인 팀은 아니었다. 예, 전반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손흥민, 비수마, 뭐 사르는 못 나오겠지만 아예 명단이 없습니다. 후반에 메디슨과 덕배를 투입하는 순간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기대가 되는 후반전이 되겠습니다. 네, 후반전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네, 한계가 명확했고요.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90분 동안 슈팅을 단 한 개밖에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에 없었던 슈팅, 후반에도 하나 나왔지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네,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슈팅이었고 전체적으로 맨시티에게 주도권을 많이 내주면서도 수비를 좀 잘 했었습니다. 물론 호이비에르가 왜 이 팀에 자기 자리가 없는지를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 보여줬어요. 80분 넘어서 두 번이나 연속 실수를 하면서 정말 큰 실점 위기를 맞이하는. 아무튼 그 위기도 잘 넘겼는데 경기 종료 직전 89분에 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이 OPT의 옵타 기록을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토트넘 원정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한 골도 못 넣고 있었잖아요. 근데 6경기째 만에 무려 토트넘 원정 이 세 경기장에서 539분 만에 맨체스터 시티가 102번째 슈팅을 골로 성공시킨 거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FA컵 탈락은 사실 좀 피할 수 없었던 거라고 좀 본다면 요 징크스는 좀 토트넘 입장에서는 홈에서는 무실점으로 끝내고 재경기를 가서 뭐 지든지 요 징크스만큼은 토트넘이 좀 계속 가져가길 바랬었는데 수비수인 네이선 아케 선수에게 실점을 하면서 이게 좀 깨졌습니다. 물론 골 장면 보면 보시면 이제 그 문전에서 그 덕배가 코너킥을 올려줄 때 디아스가 비카리오하고 좀 위치가 좀 네, 좀 엉켰어요. 비카리오가 볼 처리를 디아스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장면이 있어서 요게 파울이 되지 않기는 했는데 VAR 심판이 티어니 심판이 VAR까지 보고 나서 그냥 골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골이 들어가면서 맨체스터가 1대 0으로 승리를 했고요. 비겼다면은 FA컵은 이제 재경기로 연장 없이 재경기로 이제 가게 되는데 물론 일정상 재경기도 손흥민 선수가 없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경기를 좀 그래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던 거는 홈에서 맨시티한테 한 골도 안 내주는 이거 정말 귀한 기록이잖아요. 이거를 좀 이어갔으면 싶었는데 이 기록도 깨지고 탈락도 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에 우도기와 카일 워커의 대결이 굉장히 흥미였다면 후반전 들어서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도쿠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워커가 전반전에는 풀백이지만 공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후반 중반 이후로는 왼쪽 윙어로 기용된 제레미 도쿠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포로하고 충돌이 많았어요. 포로하고 굉장히 신경전도 많이 벌리고 뭐 하다가 결국 그 마지막에 좀 약간 싸울 뻔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도쿠가 좀 승리했다. 판정승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코너킥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덕배가 들어오면서 컨디션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데브라이너가 갖고 있는 그런 또 아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토트넘 수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을 줬고 어쨌든 골 장면도 어시스트로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덕배의 크로스를
비카리오가 쳐낸 게 이제 악해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덕분에 교체 카드의 효과가 확실히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혼란이 명단 아예 제외가 되고 덕배도 벤치에서 나오고 이렇게 주요 선수들이 선발에도 없었지만 결국에는 이 선수층이 두꺼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은 맨체스터 시티가 확실히 더 강팀이라는 걸 보여준 경기였고요. 토트넘은 뭐 슈팅 숫자 하나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공격적으로 너무 부진했습니다. 특히 히샬리송, 손흥민이 없는 히샬리송은 날개 잃은 뭐 새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날개 잃은 비둘기라고 해야 되나? 좀 많이 갇혀 있었고요. 특히 이 선에서 클루셉스키가 사실 그다지 명밀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고 특히 이날 그 상대 맨체스터 라인을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물론 손흥민이 있을 때도 올리는 팀인데 그 올린 라인의 뒷공간을 전혀 활용을 못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른쪽에 존슨이나 왼쪽에 베르너인데 이 두 선수 역시도 뭐 그 침투 과정에서 볼을 계속 잘 이어가지 못했었고 특히 베르너 같은 경우는 후반에 그 경기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워커보다 앞에서 뛰었거든요. 베르너가 장점이 스피드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 그 노장인 카일 워커가 쫓아가가지고 그걸 역주를 해서 뺏어버리더라고. 카일 워커의 이날 존재감은 전반전도 그랬지만 후반전도 좀 엄청났고 베르너는 굉장히 좀 한계가 명확한 선수라는 걸 좀 보여준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클루셉스키, 베르너, 존슨, 히샬리송 이렇게 이제 4명이 선발로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 공백을 정말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 골을 넣거나 아니면 볼을 갖고 움직이는 상황이 안 되더라도 결국 수비를 좀 끌어당기면서 전방에 있는 히샬리송 그러니까 과거에 손키 조합으로 뛸 때를 봤을 때는 뭐 중앙에 있는 케인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움직임들을 이선에 있는 공격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벤탄쿠르나 또 이날 후반에 또 메디슨이 들어왔죠. 메디슨이나 아직까지는 폼이 우리가 아는 그 정점까지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공격 상황에서는 그다지 좀 의미 있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뭐 11대 11로 붙었는데 90분 동안 그것도 홈에서 슈팅을 하나밖에 못 때린 것은 상당히 치욕적인 경기죠. 아무리 손흥민이 없었다 하더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경기 중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상당히 좀 암울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전반전도 그렇고 후반전도 그렇고 수비 쪽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포로부터 우도기까지 또 중앙에 반더벤과 로메로. 그리고 로메로가 주장 한 장을 매번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주장 한 장을 차면 흥분하지도 않고 무리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수비 잘해주고 있고 반더벤이 후반전은 뭐 그런 장면들이 좀 적었지만 정말 수비적으로 너무도 잘 데리고 온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비카리오, 반더벤, 우도기 이렇게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너무도 잘해주면서 이 팀이 굉장히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도 수비적으로 굉장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준 시합입니다. 이탈자가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힘들었던 거지. 요 조합이 최대한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다면 토트넘은 지금 그 리그 순위권에서도 좀 더 위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다가 여기서 이제 손흥민 돌아오고 비수마 사르 돌아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팀이다. 그건 확인이 됐고요. 좀 아쉬운 거 어쨌든 뭐 컵대회 탈락을 했기 때문에 우승을 또 이제 무관의 시즌이 될 가능성이 토트넘 높아졌다는 거죠. 1위 리버풀하고 지금 8점 차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뭐 우승 도전이 가능은 하지만 결코 지금 역대급 우승 경쟁 시즌이거든요. 상위권 승점 차가 워낙 지금 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이 클롭 감독 그 이번 시즌 끝나고 떠난다고 발표를 간밤에 했잖아요. 굉장히 리버풀 팬이 아닌 사람들도 놀랄 만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 주변의 리버풀 팬들도 아주 그냥 멘탈이 나갔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은 올 시즌에 이거 우승 무조건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아무튼 토트넘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무관 시즌이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되는 경기가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손흥민 선수가 그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라고요. 이 경기 그 라이브로 본 거를 그만큼 손흥민 선수도 좀 어떻게든 동료들이 살아남길 바랐을 텐데 좀 아쉬운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자, 토트넘이 홈에서 패배하면서 FA컵 탈락했고 또 정말 귀한 기록 징크스까지 깨졌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토트넘과 맨시티의 FA컵 4라운드 경기 후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